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독립적 개념이 약한 편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곧 부모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부모가 등달아 불안해지는 것도 그런 예 중에 하나겠죠. 아이가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그 노력의 결과를 받는 부분인데 부모 자신이 자신의 문제보다 더 안절부절합니다. 이런 상호 의존과 개입이 강한 가족 분위기에서 성장하다 보니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출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마구 뒤엉켜버릴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불필요하게 더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문제가 아닌 일에 끼어들어서 고통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부해라 잔소리입니다. 신기하게도 부모의 잔소리와 개입이 심할수록 아이들은 더 공부를 안 하려고 하거나 부모에게 반항하며 더 엇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마는 자녀 공부 때문에 자녀보다도 더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반면 아이는 늦잠 잘 거 다 자고 TV 볼 거 다 보고 휴대폰, 인터넷 하면서 자기 놀 거 다 놉니다. 부모만 애를 태우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화병이나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엄마들 중에는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호소를 합니다. 학교 가려면 실내화 가방도 챙기고 시험 준비도 좀 알아서 챙겨서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부모가 일일이 잔소리를 해야 겨우겨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일수록 초등 고학년이 되어도 스스로 걱정하고 챙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스스로 걱정하는 노력을 안 해도 엄마가 늘 그 걱정을 대신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스스로 챙길 줄을 모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엄마도 지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 하냐. 너 때문에 엄마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네 알아서 좀 다 해라 라고 갑자기 또 손을 떼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엄마가 힘드니까 다 커서 갑자기 자식을 독립시키려 하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덩치만 커졌지 스스로 자기 일을 챙기는 연습을 지금껏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 엄마가 안 도와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부모들은 한탄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자식이 원수네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의 고통과 대가를 치러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모가 모두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모는 그런 지나친 개입을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학습 기회를 부모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가족 문제가 다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다 대신 해결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 화병이 난 환자들은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문제에 굳이 개입을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자신도 고통받는 경우들이죠. 환자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울증과 화병 때문에 내원한 주부 A씨입니다. 불면증과 심한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 건 친정 부모님의 불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한 뒤로 수입이 줄면서 어머니의 불안감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노후 대비를 위해 빚을 내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빚을 내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명예퇴직으로 이제는 그 이자 감당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산후도우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이 힘들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 탓이라며 원망을 합니다.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술에 취한 아버지를 어머니가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버지는 평소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분인데 퇴직 후에는 술을 계속 더 자주 마십니다. 퇴직한 아버지로선 당장 돈 해결 방법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괴롭고 술만 마시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또 그런 술 마시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혼자 집을 나와서 고시텔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친정 부모의 불화 속에서 딸인 A씨는 아버지를 설득해 집으로 다시 모셔오고 어머니를 달래고 하느라 매일같이 진이 빠집니다. A씨는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A씨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부모님 싸움은 끝이 없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면 부모님은 꼭 앞다퉈서 출가한 딸인 A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나 오빠도 근처에 살고 있지만 그쪽은 아예 전화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A씨만이 부모님의 하소연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지치지도 않는데 결국 A씨가 먼저 넉다운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뭐가 문제일까요? A씨는 과연 효녀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A씨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뒷수습을 해줘야 할까요? 그러자니 화병과 우울증까지 생겨서 A씨는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합니다. 효녀가 효도를 행하는데 화병과 우울증이 심해진다면 이건 이치가 맞지 않죠. 효도가 아닌 겁니다. A씨가 부모님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부터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인 겁니다. 차라리 부모님 문제를 A씨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부모님 두 분 간에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옵니다. 근데 시집간 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엄마가 답답해하면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아빠가 답답해하면 다시 또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출가한 딸을 가운데 놓고 자신들의 아바타처럼 자기 욕심대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를 당사자가 대화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조금씩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은 변화를 할 생각을 조금도 안 하는 겁니다. 대신 상대만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출가한 딸까지 불러와서 딸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하는 겁니다. 서로 안 바뀌고 있으면서 부모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를 딸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걸 딸은 다 받아주면서 효도라고 착각한 겁니다.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꼬맹이가 친구와 놉니다. 잘 놀다가 계속 싸웁니다. 자기는 인형놀이를 하고 싶은데 친구는 밖에서 놀고 싶대요. 서로 자기 식대로 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다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는 엄마한테 쪼르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래? 그럼 놀지 마라 라고 해야죠. 친구가 없어서 심심한 고통을 느껴봐야 자기 고집을 꺾고 친구와 타협을 할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만약 엄마가 아이를 위한답시고
사탕 주고 과자 줄 테니까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라.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이는 친구와 작은 갈등만 생겨도 걸핏하면 싸우고 맙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또 달려와서 하소연을 하겠죠. 아이는 친구랑 싸우면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엄마가 대신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화해도 시켜주죠. 사탕도 사주죠. 다음에도 조금만 내 식대로 친구가 안 따라오면 또 내 고집만 부리는 거죠. 힘들게 내 방식을 양보하고 타협하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A씨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에게 사탕 주는 격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두 분의 문제로 두 분이 어느 정도 고통을 좀 겪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식된 도리이고 진정한 효도라는 겁니다. 엄마는 이자 감당도 안 되는데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고집하고 아빠는 그 꼴 보기 싫다며 나 몰라라 술만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골마 터질 건 터져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나고 몸살이 나야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위험만 없다면 자식들은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는 게 순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방을 얻어 나오자 A씨가 먼저 덜컥 겁부터 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이고 혼자 있으면서 대가를 치르겠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다시 딸이 달래서 모시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또 싸우면 쉽게 집을 나가버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번 싸움에는 엄마가 집을 나가겠다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답니다. 딸이 와서 또 달래줄 테니까요. A씨가 진짜 효도를 하려면 이런 상황에선 그냥 둬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유 안 보고 사니까 세상 마음 편하고 좋다. 나도 네 아버지 집 나가니까 세상 좋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원수처럼 한 집에서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오피스텔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따로 살아서 서로 속 편하고 좋다면 그것도 좋은 삶의 방식인 겁니다. 서로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말릴 이유가 없죠. 만약 이혼이라도 하겠다면 그 또한 두 분에게 맡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앞서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리 막 걱정을 하면 부모님 입에선 걸핏하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막상 오피스텔 얻어서 집 나오니까 불편하더라는 거죠. 빈자리가 느껴지거나 외롭거나 혼자 밥 해먹으려고 하니 불편하고 밥 사 먹자고 하니 건강도 나빠지고 자식들도 예전처럼 잘 안 찾아오니 여러모로 외롭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이 고통이 있어야 자기 발로 집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때서야 자기 고집도 좀 내려놓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 고통 없이는 기어이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을 겪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자식 사랑이고 자식의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씨 부모님은 어떤가요? 서로 배우자에게 네가 먼저 좀 바뀌라고 소리만 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출가한 딸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서로 탓하면서 악순환의 핑퐁 게임을 하는데 A씨가 가운데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걸 A씨는 힘겹게 다 받아들이면서 효도한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가족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사랑이든 장성한 자식이 노부모에게 행하는 효도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자식 사랑이고 효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부터 먼저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지금 자기 고집만 부리고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걸 맞춰주는 것은 탐욕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고 서로가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부모나 자식이 치르도록 지켜보면서 개입하지 않는 노력이 오히려 진정한 자식 사랑이고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